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음식 바로 계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밥상에 계란이 빠지면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한 간식으로도 단백질 보충제로도 흔히 드시는 계란. 그런데 이 계란이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6세 김명순 할머니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젊은이 못지않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하루에 4알씩 반년 넘게 드셨습니다. 결국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70세 이정화 어르신은 계란을 독약처럼 여기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3년 동안 아예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근육이 4분의 1이나 줄어들어 혼자 걷기도 힘드신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물으셨을 때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계란은 만병통치약도 독약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계란이 혈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나이가 드니 계란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고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 저의 오랜 진료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처럼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걸까요? 겉으로는 똑같은 계란인데도 우리 몸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의 차이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스스로 그 몇 배나 되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한 분들은 계란 한두 개 정도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조절해 버리기 때문에 수치가 눈에 띄게 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미 손상돼 있거나 혈압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다릅니다. 이미 막히기 쉬운 좁은 길에 차를 몇 대 더 올려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정상적인 도로라면 괜찮지만 정체가 심한 도로라면 작은 차 한 대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정명자 할머니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하루 2개씩 드셨죠. 3달 뒤 정기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계란이 건강에 좋다 해서 먹은 건데 왜 제 혈관이 막힌 건가요? 이 사례에서 보듯 계란은 내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줄어들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아예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몇 년씩 한 알도 안 드시는 경우지요. 그 결과 근육이 급격히 빠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70세 이정화 어르신은 계란을 멀리하신 결과 근육이 4분의 1이나 줄어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계란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계란은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혈관이 건강한 분에게는 근육을 지켜주는 귀한 자원이 되고 혈관이 약해진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아예 먹지 않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인별 생활 습관과 질환 상태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분은 채소와 함께 아침에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느려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늦은 저녁에 기름진 베이컨과 함께 드십니다. 이 경우는 위장이 더부룩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즉 먹는 시간과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개인이 가진 질환이 계란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 생활 습관, 병력에 따라 계란은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섭취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나는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는지, 아침이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노른자는 괜찮은지 흰자만 먹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 상태별로 계란 섭취 기준과 시간대에 따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계란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나 심장질환이 없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신 분들은 하루 한 개, 일주일에 5에서 7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는 오히려 근육을 지켜주고 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한 개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6달이 지난 뒤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고 근육과 혈색까지 좋아지셨습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을 진단받으셨거나 약을 드시는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주당 3, 4개 정도 가급적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이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본 71세 정명자 할머니처럼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란을 매일 2개씩 드신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130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에 한두 번만 드시고 단백질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식품으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가장 안전한 범위입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섭취량이 많아져도 혈관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관 건강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으로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계란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활발해집니다. 위산 분비도 적당히 올라와 소화가 잘 되지요. 실제로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녁마다 계란을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로 바꾸라고 권해드린 뒤 사흘 만에 아침 기운이 확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에 드시는 계란도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라 부담 없이 소화되고 오후 기력을 보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드시는 계란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늦은 시간에 계란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늦어져 밤새 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꼭 드셔야 한다면 6시 이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운동 전에는 1시간쯤 전에 삶은 계란 1개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계란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맞춰 드시면 계란은 가장 든든한 건강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략적인 섭취 기준과 시간대별 요령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법과 보관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도 잘못 조리하거나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란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잘못 다루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먼저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숙 계란이 영양이 더 좋다, 날계란이 신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 같은 세균에 감염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최병호 어르신이 날계란을 건강식이라며 매일 한 알씩 드셨다가 어느 날 극심한 복통과 고열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이었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날계란, 반숙 계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삶은 계란은 반드시 물이 끓은 뒤 10분 이상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노른자가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져 껍질에 결로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쉽게 들어갑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온도가 일정한 곳이어야 안전합니다. 또 계란은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신선도 확인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에 담가 보세요. 바닥에 눕듯 가라앉으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끝이 살짝 뜨면 중간 정도, 둥둥 뜨면 이미 오래돼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깨뜨려 보았을 때 노른자가 탱글탱글하고 동그랗게 올라오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납작하게 퍼지면 오래된 것입니다.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미리 깨서 그릇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껍질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깨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먹기 직전에 깨서 조리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데 물에 씻으면 그 구멍을 막고 있는 보호층이 사라져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조리 직전에만 가볍게 헹궈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궁합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추고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아보카도는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함께 드시면 계란의 장점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베이컨과 계란입니다.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아침 메뉴지만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치즈와 계란입니다. 오믈렛에 치즈를 듬뿍 넣으면 맛은 있지만 포화지방이 늘어나 혈액이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버터를 과하게 넣은 계란 요리입니다.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버터를 많이 쓰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병을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3개월, 6개월 쌓이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현실입니다. 여러분,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습관만 잘 지키셔도 계란은 든든한 건강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활용한 일주일 실천 루틴과 맞춤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원리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주일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이 건강한 분들의 루틴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화요일 점심에는 계란찜을 곁들여 부드럽게 소화되도록 해보시고 수요일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를 드시되 양파나 토마토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목요일은 점심에 계란국으로 가볍게 드시고 금요일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를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토요일에는 계란과 브로콜리 볶음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계란을 씌워주는 날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5개 정도 드시게 되는데 부담 없이 영양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하루 1개 이하만 드시고 가능하면 흰자를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상황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나 몸살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단백질이 보충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상처 회복을 돕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하시는 분들은 삶은 계란을 잘게 으깨거나 계란찜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는 삶은 계란 한 개로 가볍게 에너지를 보충하시고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 합성을 돕기 위해 30분 이내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시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면 단 일주일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기운이 달라지고 근육이 조금 더 힘을 되찾고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몸 상태에 맞게 계란 섭취량을 조절한다. 둘째,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 위주로 드시고 저녁은 피한다. 셋째, 완전히 익히고 채소와 함께 먹으며 보관은 안전하게 한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계란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에도 건강의 길과 병의 길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신다면 계란은 충분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